오케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맹중어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From Pistachio to Pomegranate. 이 제목이 굉장히 abstract해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런 사색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맹중어 형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은 대학 졸업하고 공군 장교로 복무 전역한 다음 대학원 신문학과 석사 과정을 수료한 후에 미국계 IBM과 시티뱅크 그리고 네덜란드계 필립스 일렉트로닉스 등 글로벌 기업에서 30년 관리자 생활을 마치고 관악산 동남 자락에 터잡아 초야에 은거하였습니다. 그래서 필명은 호는 자하당, 필명은 솔대. 이제부터 우리 피스타치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 강사님? 뭐 특별한 거 없는데요. 특별한 거 없어요? 예. 오케이, 시작. 그러면은 쉐어 스크린을 하겠습니다. 다시 오디오를 넣어놔야지. just in case. 예. share sound, optimize, share. 보이시나요? 쉐어 스크린에 보여요. 보여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 슬라이드 쇼를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보이시죠? 네. 오케이. 그러면은 강사님 말씀하세요. 말씀아 이게 근데 나도 내가 화면이 안 보여서요. 화면이 안 보여. 너무 그래? 작아서. 여기서 화면이 안 보여요. 왜 뭐 하늘에 별만 나와? 다른 참가자가 그러면 공유하는 동안에는 화면을 쉐어 다른 참가자가 공유하는 동안에는 나는 화면을 공유할 수 없다네. 콘텐츠 그쪽에서는 나머지 분들은 화면이 다 보입니까? 안 보여요, 작아서. 저는 보이는데. 아이패드로. 그거 나왔네. 그 화면을 좀 줄여주세요. 오케이. 이게 피스타치오래요. 요 피스타치오가 이거- 요즘 익을 때래요. 이건 네, 누가 처음이네. 올렸던 거 아니야? 응? 누가 올렸던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은데. 글쎄 이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가서 캡처한 거예요. 그 이제 요것이 다 익으면은 이게 빨갛게 익으면은 그 따가지고 그 껍데기를 씻어내고 그러면 속 껍데기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커피 볶듯이 로스팅 하면은 우리가 창에서 보는 그 피스타치오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이게 지금 미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한 40%, 그다음에 많이 나는 데가 이란 35%, 그 옆에 아프가니스탄, 터키 이런 데가 이제 피스타치오 주 생산국이래요. 좌우지간에 우리 옛말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은 그 대신에 이 신선들 모셔놓고 피스타치오 까먹는 얘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 넘어가기 전인데 이 피스타치오가 성경에는 시바 여왕이 말이죠. 솔로몬 만나러 갈 때 이걸 선물로 가지고 갔대요. 그래가지고서 둘이 그거 까먹고 아마 술도 마시고 그래가지고서는 애를 낳은 모양이에요. 애를 낳아가지고 애가 그 애가 커가지고서는 에디오피아를 세운 그런 왕이 됐다니까. 그런 옛날 얘기가 있대요. 오케이. 하여간 이 얘기를 이 만들다가도 자꾸 잊어버려.
쭉 이제 지금 피스타치오로부터 석류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생각들을 갖다가 오랫동안 머릿속에 끓이고 있던 것들인데 이 한 줄 생각의 줄기를 갖다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이게 좀 틀리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기록이 정확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빼먹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틀려도 그렇게 봐주시고 또 혼자 떠드는 것보다 이 얘기가 뭐 나오면 같이 인텍션을 해가면서 그 얘기를 하되 너무 히팅이 되면은 주관자인 정선생님께서 좀 마더레이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넥스트. 넥스트. 이 이미지 두 개는 아마 우리 너무 익숙한 이미지들이죠. 지금 그 반응들 해주시면 제가 좋겠는데. 로댕. 예. 로댕하고 이거. 그 보니까 이거를 뭐라 딱 그 정선영이 보고서 이게 그 나한테 이메일에 이 왼쪽 그림을 화면 캔버스에 그려가지고 그 캔버스를 나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왜 이걸 그렸냐 했더니 금년에 그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이 돌아가셨는데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분한테 헌정을 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카카오톡에 상당히 몇 달 전 한참 전에 이걸 올렸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선영하고 나하고도 이 왼쪽 그림을 보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 바른 쪽에 있는 거는 반가. 이게 뭐 반가 사유상 반유.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반가 사유. 우리나라 이 금속 공예 조각 중에서 최고로 치는 국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내가 만난 지가 이거 다 이 중학교, 고등학교 그 미술 시간들에 이게 다 나온 거고 미술 시간에 안 났으면 국사책에도 나오고 그래서 익숙해졌고 그런 것들이 아마 그 이유로 하면서 머릿속에 남았어요. 자, 그래서 하나씩 검토를 해봅시다. Next chart. Next slide. 이게 이제 이 생각하는 사람, 이 불어로는 빵세, 르빵세르라고 그 이름을 붙였던데 이게 그 로댕이 이 불란서 정부로부터 불란서 정부가 무슨 그 박물관을 하나 세우는데 그 박물관 입구에 세울 기념물로서 그 지용문이라고 한 걸 만들어 달라. 기념물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제 로댕한테 의뢰를 하니까 로댕이 그거를 그 단테 신곡에 따라서 그 신곡에 나온 그 지용문을 갖다가 형성화해가지고 그걸 만들고 결심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용문을 만드는데 지용문이 크기가 그 가로가 한 4m, 높이가 한 6m, 깊이가 1m 정도로 굉장히 큰 쇠로 된 게 청동으로 다 구워내니까 굉장히 큰 작업을 하는 건데 이걸 처음에 작업을 할 때는 아마 이 석고 보드 이런 거로다가 캐스팅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문에는 그 부조물들이 한 180개의 인간 부조물들이 들어가는데 그 여러 형상의 인간 부조물이 들어가는데 그 문의 위쪽에다가 정 가운데 들어있는 그 조각상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의 원형이에요. 이제 이것이 한 3년 후에 이거를 독립된 작품으로 해서 이 자체를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이 싱커의 높이가 185cm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요 자체만 한 2m 되는 거로다가 이제 독립된 작품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발표해 가지고 이게 대성공을 거둬 가지고 아마
이거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금 한 30개를 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유형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유명 박물관은 이 싱커를 갖다 놓지 않으면 행세를 못할 정도로 됐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싱커가 만들어졌는데, 이 처음에 이 로댕이 이 인물을 만들 때 누구를 염두에 두었냐면은 이 자기가 그 신곡에 빠져 있었으니까 단테를 염두에 단테를 갖다가 그랬는데 이제 단테를 염두에 두고 아주 그 전설적인 인물을 하나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염두에 둬서 쭉 제작을 했는데 하면서 로댕 자신의 생각이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사람을 나로 만들자. 로댕 자신으로 해보기도 하고, 또는 아니다, 이 사람을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으로 생각을 해보기도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이 싱커의 본 인물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하여간 지금 현재도 애들이 이 조각품을 배우고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 단테를 염두에 뒀다가 로댕은 이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처음에 시인이라고 지었대요. 라포에테. 예, 됐다가 이제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또 띵크가 되는데, 예, 거기까지 하고, 이게 이제 정선영 말을 들으면 이게 경기고등학교의 심볼이라며요. 맞습니까? 네. 고등학교 때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혁대 빠크레도 쓴다고 그러더라고 하여간. 그러니까 이 불란서에서 만들어진 조각품이 말이지, 여기 대한민국의 영재들이 모이는 학교에 이 심볼이 된 걸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차트 보십시오. 다음 차트. 이거 자, 건너뛰려. 여기 이제 미륵보살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이제 제작된 게 이제 이 삼국시대, 이게 이제 이 불상을 제작을 하는 걸 보면은 이제 이게 오래가 되니까 이제 뭐 제작한 사람, 한국 이런 동양 전통에서는 이 미술품을 제작을 하든가 집을 짓든가 뭐 하여 이런 예술을 만들어내면은 한 사람의 이름이 남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그게 아마도 사회 하층이었기 때문에 그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이 삼국시대 때 만들어지는 그 배경이 그럼 언제부터 이런 조각상을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이게 이 간다라 미술, 그러니까 간다라 지역에서 이 불상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그게 이제 1세기, 2세기, 기원 1세기, 2세기에 처음으로 불상이라고 그러는 게 막, 그전에는 불상이라고 그러는 게 없었어요. 만들어지면서 사람이,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불상 전에, 부처가 되기 전에 석가모니가 어떤 고민을 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런 반가사유상 형태예요. 이제 이 반가사유상 형태를 그 뒤에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이 석가모니가 출가를 한 게 29살이라고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에 태자로서 고민을 할 때, 이 세상의 여러 고민을 할 때 그때의 모습을 한번 형상화해보자 해서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쭉 보면 이거를 만든 기법들이 중국으로 넘어오고, 중국에서 한반도로 넘어오고, 그리고 일본까지 넘어가는데, 그 중에서
그 기간이 대개 이게 1세기, 2세기 시작을 했고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삼국시대 끝. 그러니까 통일신라 직전이니까 한 그 통일된 게 668년인가요? 그러니까 한 660년대까지는 아마 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6세기 말서부터 시작해서 7세기에 이거를 집중적으로 제작을 했고 그 중에서 가장 완성된 형태, 예술적으로 완성된 형태 중에 하나가 이게 국보 83호로 남아 있는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입니다. 요거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생긴 게 지금 일본 교토의 호류지에 그 광룡사라고 하는 절에 있고 그 절에 와 있는 거는 이거는 지금 금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리로다 그 캐스팅을 한 건데 광룡사에 있는 거는 그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무로 깎아서 이게 일본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우겼는데 이게 그거를 관람하던 학생이 이 손으로 만지다가 손가락이 부러져 가지고 그거를 검사를 해보니까 그거 만든 나무가 소나무고 일본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소나무고 한반도에 있는 소나무다. 그래서 추론하기를 그 일본에 있는 일본의 광룡사의 이 반가 사상은 그 한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일본으로 보낸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 제일 유력한 설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일본 그 호류지 이 반가 사유상은 일본 국보 1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한국에서 넘어간 미술품이 일본의 미술 국보로서 1등으로 돼 있다, 1호로 돼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대학교 때 들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야스퍼스가 일본에 왔었는데 야스퍼스 생각나십니까? 칼 야스퍼스. 우리 대학 다니던 그 당시에 그 실존주의 철학자로 해서 이제 가장 유행했던 사람 중에 하나, 뭐 우리 사르트르니 뭐 여러 사람들 나오는 하이데크 뭐 여러 사람 나오는데 그 중에 야스퍼스 굉장히 유명한 걸 찾아서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거는 야스퍼스가 일본에 왔다가 교토에 가서 이 일본의 그 반가 사유상을 보고 이 사람의 그 평화로운 모습을 표현한 최고 예술품을 자기가 봤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야스퍼스가 한국에까지는 오지를 못했으니까 만약 한국에 왔었으면은 그러고서는 우리 이 반가 사유상을 봤으면은 무슨 말을 했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곤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 지점을 보면 이 불상들이 만들어진 지점을 보면은 그 1세기서부터 아까 만들어진다 보면 거기가 이제 그 간다라 미술의 발상지거든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간다라 미술이 생기는 거는 그 알렉산더가 BC 330년인가 이 동방 원정을 와가지고 알렉산더가 쳐들어온 데가 아프가니스탄까지예요. 그러니까 힌두쿠시를 잠깐 넘어갔다가 거기서 막혀가지고 다시 이제 해군을 해버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가는 길에 그냥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다 쪼개지고 그 알렉산더의 부하 장수들이 나라를 5군가 6군가로 쪼개가지고 이 간다라 지역이 일종의 인도 그리크 왕조라고 하는 별도의 왕조가 거기에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히라빈들이 많이 와서 살았어요. 그리스인들이. 그래서 서기 기원전 1세기서부터 그 기원 후 한 3세기까지 쿠샨 왕조라고 하는 그 위에 중국
그 신강성의 타클라막한 사막 그 지역, 신강성에 살고 있던 그 민족이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아프가니스탄으로 넘어와 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을 장악을 해서 푸시안 왕조를 세우는데, 이 사람들이 나라의 응집력을 만들기 위해서 불교를 성대하게 하고, 그 불교를 성대하게 기리면서 그 사람들을 그 무언가 그 상징물을 그 보여줘야 되니까 이제 불상들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불상을 만드는 장인들이 누구냐? 다 그리스로부터 넘어온 그리스 이주민들과 그 후예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 조각품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간다라 미술이 생기는 거는 이 인도, 파키스탄, 이 아프가니스탄 일대에 들어있던 사람들의 생각, 거기에 문화와 그리스에서 넘어온 그 조각을 만들고 그 뭔가를 만드는 이런 장인들의 솜씨가 만들어져 가지고 생긴 것을 우리가 이제 간다라 미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간다라 미술이 생기면서 그 작품들이 쭉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또 하나의 완성품이 이제 그 석굴암의 그 석굴암 대불 보면 전 지금도 가슴이 뭉클하게 좋아요. 그리고 그 작품의 그 완성도를 갖다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즈음에 그러니까 이 반가 사유상이 삼국이 통일되면서는 더 이상 만들지 않아요. 그 만들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이게 미륵 사상, 이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 불교 중에서도 미륵 부처를 믿는 사상이 있었고, 미륵 부처라고 하는 거는 미래 부처예요. 현세의 부처, 즉 석가모니 그 부처가 죽고서 56억 년 후에 온다고 하는 부처가 이제 미륵불인다. 야, 그 얘기는 미래에 대한 희망, 현세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끌어올 미래 올 부처를 갖다 믿자. 이래가지고 이 고민하던 그 출가하기 전에 석가모니를 갖다가 보살로 만들어서 미륵보살상으로 만들었던 게 아닌가. 그게 아마 한반도에서 유행했던 거는 이 삼국이 서로 쟁패를 하면서 계속되는 전쟁이 수십 년간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 야, 이 전쟁이 언제 끝나고 우리에게 평화가 와서 극락세계를 맛보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사상들이 바로 이제 이 반가 사유상을 갖다가 만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아닌가. 그런데 이 반가 사유상이 이게 백제에서 만들었는지 신라에서 만들었는지 분명히 고구려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학자들 얘기는 신라 아니면 백제인데 아직도 그거는 불분명해요. 좌우지간에 이거는 신라 아니면 백제를 통해서 내려갔고 일본까지 갔고, 일본에서도 상당히 일본 오히려 그 뒤에 더 많은 이 반가 사유상을 제작을 하게 되죠. 이 만들어진 이 반가 사유상을 보고 아마도 내가 보건대는 감명을 받았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사람을 갖다 나는 희해초라고 듣고 싶은데, 이 희해초가 태어난 게 704년이니까 그 삼국이 통일되고 한 20-30년 후 이렇게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 내가 겨울방학에 집에서 소설 한 권을 밤을 새워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다 잊어버려. 내용을 다 잊어버리고 생각나는 거는 주인공이 말을 타고 그러고서는 이
서쪽으로 사막 가운데를 질주해가는 아침에 새벽에 새벽바람을 뚫고 콧김 그 말에 콧김이 나오면서 자기도 입김을 풀어나가면서 서쪽으로 그 말 타고 달려나가는 그런 광경하고 그다음에 그 소설의 제목이 돈황 제목 돈황이라는 제목하고 그 소설의 이 소설을 쓴 사람의 이름이 정상청 요 세 가지만 기억이 나요. 지금 현재는 몇 달 전까지만 그랬어요. 그 세 가지만 기억이 났었어요.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야 다시 한번 그 소설을 쫓아가 보자 해가지고 그거를 검색을 해서 찾으니까 그 소설이 다시 영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아마존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설을 다시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보니까 그 정상층이 이노우에 야스시라고 하는 거고 이노우에 야스시가 그 소설가가 그 당시에 그 소설을 계속 써가지고 상당한 수준에 올라갔고 만약 가와바다 야스나리가 설국으로다가 이 노벨 문학상을 받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받았을 것이다. 그런 평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좌우지간에 그 소설의 내용은 해초라고 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그 동기가 거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간단하게 그 장안에서 한 젊은이가 과거 시험에 낙방을 해가지고 뭐 할 일을 찾다가 이 군대로 들어가가지고 서역으로 원정을 가서 돈왕까지 갔다가 돈왕에서 이 전쟁이 막 전투가 벌어지며 성이 다 불타고 있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서적들, 불교 서적이니 뭐 이 중요한 자료들을 갖다가 동왕에 있는 그 천불동 막고굴이라는 데다가 저장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소설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갖다가 이 소설로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역사에서는 900년 후에 그것이 찾아지고 그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찾아지고 그 찾아진 그 속에서 최초의 그 왕후천축국전, 이 왕후천축국전이라고 하는 그 문서가 나오고 그 문서의 주인공이 해초라고 하는 발견이 되고 그 해초가 신라 사람이라고 하는까지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알게 된 게 아마 대학교 다닐 때인 것 같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번역한 그 왕후천축국전을 번역한 책이 처음으로 한국에 나온 게 우리가 졸업하던 해였어요. 이 사진을 보여주시고 인물들 보여주시고 사람 저 좀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어요? 참가자들? 예, 신선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야야야야 제가 보이죠? 이게 네, 여기 보여요. 들고 있는 요 책 보입니까? 이게 잘 안 보이나? 요게 요 책이 이제 그 을류문화사에서 나온 그 처음으로 왕후천축국전을 번역한 책인데 이게 보면은 내 이름이 이게 70년 10월 얼마라고 10월이라고 하고 맹종이라고 써졌으니까 그 당시 이 책을 사가지고 이거를 여태까지 꿰매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그 어떤 때는 들여다봤다가 잊어서 완전히 잊어버렸다 하지만은 이 책을 버리지는 않았더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 질문 하나 할까요? 예. 해초라는 사람은 아까 그 670년 통일신라 때 석가모니 인도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 기록을 남긴 게 왕후천축국전이고 도낭에서 그걸 남기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아니야 잠깐 기다려서 다 알아요. 그 사람은 모르고 아니, 응. 그 사람은 그 다음에 기록이 없고 그 600 몇십 년에 기록을 해놓고 발견된 거는 1930 몇 년이에요. 그때 불란서 학자가 그거를 페리오 갖고 가서 불란서에서
예, 그걸 갖다가 이렇게 조사하다가 그게 그러니까 1200년 동안 잊혀진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내가 오케이 그 점에 관해서 내가 기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설명을 할 테니까 우선 내 네.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합시다. 내가 진도가 나간 다음에 오케이. 그러니까 자, 우리는 그래서 그걸 쭉 알고 있지만 팔로우미 그 부분은 네. 그거를 지금 얘기를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얘기했고. 왕후 천축 이 해초가 태어난 게 신라에서 태어난 게 704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국 통일이 된 게 고구려가 망한 게 668년이니까 한 30몇 년 후에 이제 그 해초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704년이고 이 사람이 죽은 게 787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를 보면 83살까지 살았으니까 굉장히 장수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6살 무렵 720년경 중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맹중어가 그 천안에서 서울로 유학을 올 때가 19살 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그 전에니까 맹중어가 고등학교 들어갈 나이에 해초는 당나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앞으로 더 배워왔던 그 열망이 있었느냐 하는 걸 갖다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내 어렸을 때 우리 중학교 다니면서 우리 고등학교 어디로 갈까 할 때 오케이 서울로 가자. 있는 사람들은 천안은 가까우니까 서울이 다 서울로 보내는 그런 기행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15, 16 때면 다 독립적으로 할 수가 있었으니까 이제 그 16살 경에 이제 광주로 당나라로 넘어갔으니까 아마 장안으로 갔겠죠. 거기서 어떤 선생을 만나냐 하는 게 중요한데 아마도 당나라에서 만난 선생이 인도에서 넘어온 중이었던 모양이고 그 당시에는 하여간 불교를 배우는 것이 최고의 공부였었으니까 일단 중이 됐고 그래서 당나라로 유학을 갔고 거기서 그 당시에 유명하던 선생이라고 하는 중을 만났고 그 중이 얘가 싹수가 있으니까 야, 너 여기서 배우는 것보다도 한번 진짜를 가봐라. 너는 가볼 수가 있다. 해서 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 그 좌우지간에 이 사람이 723년에 광주에서 지금 광동이죠. 그러니까 광동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 밑에 말라카 싱가포르 앞바다로 해서 말라카 그 해역을 지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쭉 올라와서 버마 옆으로 해서 벵골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벵골만 지금 남아있는 왕호 천축 국전은 그 벵골만까지 간 거에 대해서는 다 잘라져 나갔어요. 그 부분이. 그러고 벵골만에서 이제 부처가 그 태어나고 그 득도하고 설법하고 열반한 그 지역들 거기를 돌기 시작하는 그것이 이제 소위 동천축이죠.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인도 동인도 거기를 쭉 돌고 거기서부터 그 중인도로 일단 지나갔다가 다시 밑에 남천축국까지 갔다가 서천축국 지금의 이제 파키스탄 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파키스탄의 북쪽 그러니까 인도의 북인도로 올라오면 거기가 북천축이고 북인도로 올라오면은 북천축국 여기 북인도로 올라오면은 그 위가 전부 간다라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쭉 그 한자로 복잡하게 나라 이름들이 써 있는데 그게 전부 거기가 이제 간다라 지방이고 이 간다라 지방을 쭉 돌면 이제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 지도가 조금 보이는데 그쪽으로 그 당시에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게 없었고 그게 전부 페르시아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박트리아라기도 하고 페르시아라기도 하고 그 호라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여기가 굉장히 많은 왕조가
굉장히 여러 종류의 국가들, 폴리스, 말하자면 그리스로 보면 그 폴리스 스테이트로 있는 것처럼 많은 국가들이 들고 날고 들고 나면서 여러 형태 이름들이 굉장히 나오는데, 하여간 이 해초는 거기까지 간다라 지방으로 올라가지고 쭉 돌아서 뺑 돌아와가지고 우위로 돌아가지고 지금 이제 지금 위에 보면은 토하라국이라고 이렇게 가운데 토하라 큰 글자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토하라국이 그 토하라국이 토카라국이라고 그러는 게 이제 이 쿠시안 왕조를 세운 사람들이 소위 월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그 오른쪽에 그 타클라마칸 산맥에서 넘어온 사람들인데, 이 쿠시안 왕조가 망하면서도 일부들이 남아가지고 토카라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토카라국 우위가 이제 그 파미르 고원이고, 파미르 고원과 토카라국이라고 하는 고기는 이제 힌두쿠시 산맥인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와칸 계곡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골짜기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지금 중국과 그 아프가니스탄을 갖다가 그 여름 혁대 띠처럼 이렇게 있는 계곡, 와칸 계곡이라고 하는 띠가 있어요. 아마 해초가 그 와칸 계곡으로 해서 넘어와서 이쪽에 쭉 돌면 장안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가거든요. 이제 그 기록은 왕후 천축국전의 기록은 그 옆에 보면은 장안에서 쭉 그 동쪽으로 서쪽으로 오면은 그 제일 첫 번째 도시가 구자라고 그런 데가 있어요. 구자국. 그것도 그 당시에 한개 조그만 나라 구자국이, 그 구자가 그때 안서도호부가 있던 그 중심 도시였었어요. 그러니까 구자국. 그 해초의 왕후 천국전은 뒷분이도 찢겨져 나가가지고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왕후 천축국전에 남아있는 얘기들은 그 벵갈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부자국까지 여기가 남아있고, 그거를 다 번역이 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책에도 거기까지 얘기만 들어있어요. 이자 이거를 갖다가 페리오가 찾아낸 게 1905년인가 그렇고, 그거를 갖다가 그 불란서 학회에 가서 그거를 발표를 했고, 그 해초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게 수만 점을 갖다가 거기서 가지고 왔는데, 그 불란서 학회에서 발표를 하면서 이것이 그 세계적으로 그 사건이 됐었어요. 이 학계에서는 대사건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 도낭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의 그 문명을 다시 찾아보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 학교 대학 다니던 무렵인가 그 이후에 70년대인가 80년대 그 일본 NHK에서 그 실크로드 탐험대라고 보내가지고 이 도낭을 갖다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이 도낭 석굴에서 이 도낭 그 막고골에서 나오는 이 탐험대들을 얘기를 하고, 그 탐험대들 얘기 속에 불란서 탐험대뿐만이 아니고 러시아 탐험대, 영국 탐험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일본 사람이 있었어요. 오탄이라고 하는. 그 오탄이 탐험대가 가지고 온 것들, 그 도농에서 가지고 온 것들이 사실 그 지금 그 우리 중앙박물관에 상당수가 오탄이 가져온 박물관들이 일본으로 가지 못하고 거기 보관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이 특별전에서 오탄이 특별전을 해가지고 내가 가서 봤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별로 기억을 안 나고 젊었을 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에 그 페리오가 이거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이 페리오란 사람이 중국 한자를 다 읽고 한국 불경들을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히 왕후 천축국전에 관해서는 페리오가 그걸 읽어내려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왕후 천축국전에서 쓰는 지명들, 이런 단어들, 표현들, 한자 표현들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그것이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불경 사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 무슨 경이라고 하는 거,
그 사전이 있으니 사전에다 쭉 비교를 하니까 이것이 그 해초가 썼다고 하는 그 왕후천축전이 맞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학자들이 우리도 찾아가지고서 이제 이거를 번역을 하고 이거를 알게 되는 그런 그 시점이 되는 거죠. 그 여기까지가 내가 이쭉 왕후천축국전에 의해서 해초를 알게 된 계기예요. 아까 강 교수님 여기까지 다른 의견이 있으세요? 아이고, 그런데 조금 전에 해초가 뭐 82세까지 살았다고 그러시는데 그 맞아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 이제 있어요? 해초는 그래가지고 여기 기록이자 왕후천축국전의 기록은 그 여기 구자국에서 끝나고, 끝났고. 그렇지만은 해초는 장안으로 들어왔고, 이 기행문을 쓴 거는 구자국에서 쓴 것이 아니고 장안에 돌아와 가지고 그 727년에 그 장안으로 귀환을 해가지고, 장안에 무슨 절인가 그 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초가 거기서 머물면서 상당 기간 동안 불경을 번역을 하는 번역 사업에 종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해초의 스승이 그 자기를 그 인도에 보내준 스승이 그때 기다리고 있었고, 해초가 오자마자 다시 불사를 일으켜 가지고 상당히 많은 작업들을 했었고, 그래서 장안에서 상당히 오래 그 제자도 길러내고 굉장히 일을 많이 했는데 다 신라로 돌아오지를 못했고, 신라인이라고 하는 걸 밝혀지는 거는 이 왕후천축국전에 그 여러 가지 그 말이 나오는데, 그 시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시를 보면은 자기 고향인 신라를 갖다 그리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서 해초가 틀림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후천축국전 말고 그 중국의 장안에 있는 그 절에 이 해초라고 하는 중에 일한 흔적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해초라고 하는 그 활동했던 증이 있는 걸 알고, 그다음에 그 기행문하고 이걸 일치시킨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나중에 한 얘기고, 나중에 그렇게 된 아니야. 거고. 그 당시에 이미 아니, 내 피리교가 얘기는 발견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그러니까 찾아가서 이 당시에 다 밝혀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밝혀졌는데 응. 우리는 해초란 사람이 이 응. 세상에 존재하는지 모르고 살았다고 얘기해요. 한국 1930년까지 사람들도 몰랐다고 한국 해요. 사람들은 해초가 중국 몰랐다고. 사람인지 이거 몰랐죠. 그거를 알게 된 모르고 거는, 그는 이게 발견됐기 때문에 알게 된 거지. 그렇지. 그 중국에서 이 왕후천축국전이 발견이 됐고, 그것이 중국에서 활동하던 장안에서 활동하던 해초와 동일이라고 한 것이 딱 확인이 되니까, 그럼 해초는 신랑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장안으로 돌아와서 좌우중에 거기서 많은 불경을 번역을 했고 자기 기행문을 썼고, 거기서 쓴 기행문이 이제 왕후천축국전인데 완성이 됐는데, 그것이 다시 거꾸로 말을 타고 도난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난에 있던 중들이 그 책을 읽고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그 전란 속에 도난의 그 천불동 계곡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이 사람은 그 요 여행 4년이 아마도 이 사람한테는 대학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걸어 다니면서 대학 과정을 갖다가 다 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요.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80살 넘어서 80살쯤 되니까 힘이 드니까 이제 이 사람을 갖다가 그 장안에서 좀 떨어진 근데 유명한 불가에서는 유명한 오대산이라고 하는 절이 있고, 큰 산이 있고, 그 산 주변에는 전부 절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나라 시대에도 오대산에 절이 한 100여 개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그 보리사라고 하는 절로다가 들어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한 4년 살다가 거기서 입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희초가 중국의 그 당나라 시대 그 유명한 고승이라고 하는 건 이미 다 해서 기록이 다 있네요. 이것이 이제 그 매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대학 우리가 대학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이거를 거쳐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자 그다음 이 슬라이드는 이게 이 사진은 지금 파키스탄의 라호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어요. 이 라호르도 간다라 시대에는 이 인도 쪽으로 내려와서 인도 쪽에 그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지만 그 각광을 받은 그런 도시는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 이 무굴 제국인가 무굴 제국이 될 때 무굴 제국이 이제 14세 이렇게 넘어오면서 무굴 제국이 될 때 그 무굴 제국의 그 일시 수도를 했던 그런 유명한 그 도시예요. 거기에 이 박물관에 그 소장되어 있는 이 석가모니 상입니다. 이게 이 상이 이 박물관에서는 그 그러니까 이 라호르 뮤지엄의 최고의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 석가상은 이 석가가 36살에 우리가 득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득도를 하고 난 직후 이 사람이 득도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하고 다시 깨달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찾아가 가지고 내가 드디어 득도했네. 자네들 내 얘기 들어보시게.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득도했다는 것을 내 몸으로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보리산 밑으로 다시 가가지고 거기서 그 금요 고행으로 들어갑니다. 49일간을 탄식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49일째 탄식을 마치고 나가지고 그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이 5 그 동료들 옛날 그 고행의 동료들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5 동료들이 석가모니한테 당신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시오. 그래서 첫 번째 이 설법을 했다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설법을 하기 직전에 끝낸 이 탄식의 모습입니다. 그 첫 번째 설법의 광경이 밑에 이제 이 좌대 밑에 있는 그 설법하는 게 아니고 그 같이 고행했던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 있고 이 단식을 끝냈을 때에 그 음식을 공양한 그 아낙네들이 그 옆에 그 공양하는 그 그림이 그 좌대 밑에 있어요. 좌우지간에 이거는 이제 드디어 성불을 한 그 석가모니의 모습이고 이것을 제작한 연대는 대개 이런 제작상이 그 간다르 지방에서 상당히 많아가지고 또 막 수십 개가 된 모양이에요. 보니까 이걸 제일 많이 지금 소장을 하고 있는 데가 그 카불,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제일 많이 소장이 돼 있다 그래. 근데 뭐 전란통에 부서진 것도 많고 이게 지난 40년 동안에 러시아 들어왔지, 그다음에 탈레반끼리 또 들어와가지고 내전했지, 또 미군 들어갔지,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이 부수고 했다 그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미국으로도 상당수의 이 불상들이 넘어가서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자, 어쨌든 이것이 만들어진 제작 시기는 대개 2세기에서 5세기 정도 간다라 미술이 보여주는 참 이걸 보면 느낌이 어때요? 굉장히 처참하지 않습니까? 갈비 축 들어가고 뼈가 그냥 완전히 뼈 드러나고 그다음에 저 배 들어간 거 보세요. 배하고 등하고 완전히 붙어있는 이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이 구도를 하기 위해 들어가는 그 극한 상황에 인간상을 갖다가
아마도 이 지옥문에 들어가게 아까 지옥문에서 생각하는 것 같은 지옥문의 전면에 딱 나와 있는 그 거기서 사유하는 그런 인간상을 보여주는 거 가지고 이 그림을 봤을 때 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 그림을 처음에 보게 된 동기는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 문명 그거를 제일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석학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교에 있는 이주영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한 뭐 10여 년 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하버드인가 어디 거기 유학 가가지고 하여간 거기서부터 이 전공을 한 게 이 중동 문명 이걸 전공을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과 그 일대의 불교 문명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쓴 그 처음에 나왔어요. 그래 처음에 발표된 게 그 잃어버린 문명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그런 책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다가 이 사진을 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고서 나 쇼킹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게 머릿속에 들어온 그래서 이거를 오늘 여기서 같이 쉐어를 한 겁니다. 이 간단히해서 이게 성불황난 즉시. 그 다음 번 넘어가 볼까요? 예, 넥스트 차트. 조금 스피드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간 너무 지나갔나? 아니. 시간 많이 지나갔다.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면은 2편으로 성류는 다음 번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요거는 이제 요 그림은 없어진 거 잘 아니야? 아시죠? 이거 그래 생각나십니까? 뿌렸잖아. 응? 아, 요게 저, 이제 저, 그 텔레반들이 치워뿌리고. 이 탈레반들이 부신 바미안 석부류예요. 이 바미안이 카불로부터 서쪽으로 한 120km 가면은 있는 조그만 오아시스 도시인데 이 오아시스가 이제 이 간다란 미술 시대에 여기가 아주 불교가 성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그림의 바위 틈에 들어있는 저게 전부 동굴이에요. 이게 말하자면은 이 돈왕에 있는 천불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불동을 그린 그 세계 구를 뚫고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부처님을 모시고 거기서 수도를 하고 하는 것들은 이미 이 당시에 다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천불동 그 돈왕의 천불동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안으로 들어가 서안으로 가고 위에 태원, 다이통 이렇게 넘어가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이 낙양에 가면은 그 용문석굴이라고 있는데 거기 용문석굴 가면은 이런 형태의 그림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절벽에다가 이 굴을 뚫고 불상들을 모시고 거기서 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 굉장히 큰 그런 것들이 그런 그 문화 양식들이 있었죠. 예, 아마도 이것이 뒤에 있는 절벽이 이게 힌두쿠시 산맥 절벽들인데 이 절벽이 이 힌두쿠시 산맥의 평균 높이가 한 4,500m 된다는 굉장히 높은 그런 절벽들이거든요. 이 벽에다가 이게 높이가 이 불상만 높이가 한 57m인가 56m인가 그 정도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서 있는 불상으로서는 세계에서 그 제일 큰 그 불상이고 그래서 이게 해초가 여기를 지나갈 때만 해도 저 불상에 금박이 돼 있어 가지고 반짝반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1988년에 탈레반들이 하고 나머지 그 탈레반들이 집권할 거야. 러시아가 소련이 나가고 난 다음에 소련은 망하고 탈레반들이 여기를 잡고 탈레반들이 잡으면서 탈레반이 완전 장악을 못하니 그 후에 그 주변에 이제 반군들이 쭉 있으니까 탈레반과 나머지 세력들 간에 전투가 벌어졌고 이 전투의 와중에서 탈레반들이 여기다 대고 대포를 쏴가지고 이 다리 다 부셔먹고 저 얼굴 부셔먹고 한 것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남은 것이 바로 이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2001년 3월 달에 다시 부숩니다. 이제 탈레반이 완전히 부숩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불된 부처에 서 있는 모습까지 나오고
요거는 대개 이제 5세기에서 6세기 만들어지고 이런 그 큰 앉아 있거나 제대로 앉아 있거나 큰 입상의 불상 형식들이 그 중국을 통해서 한반도로 쭉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한반도나 중국에 남아 있는 그 이 불상들의 고급스러운 불상들의 양식들은 전부 좌불 아니면 그 서 있는 입불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 하여간 해추는 카불을 거기에 있는 기록이 있어. 카불을 지나서 바미안을 통과해서 쭉 올라가서 한 400km 올라가면 박트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고, 이 박트리아가 그 당시에는 중국의 영향권에서 불사들이 많이 일어났고, 박트리아가 이제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권이었었고, 박트리아를 거쳐서 그 위로 사마르칸트, 타슈켄트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와칸 계곡으로 해서 이제 아까 한 쿠차로 돌아가서 이제 그 다음에 타클라마칸 사막을 넘어가 가지고 이제 장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고천추국전의 얘기가 대충 끝나가면은 이제 해천은 말이죠. 이 사막을 갖다가 터덜터덜 걸어서 오는데, 이 사막을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그림도 내가 대학교 다녔을 때 봤을 거라고 생각. 그래서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이거를 한 10여 년 전에 뉴욕에 갔다가 거기 그 뉴욕 그 모마에 들렸더니 마침 이 그림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다시 또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선 오늘 여기에 섞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우리가 인상파, 후기 인상파 이후에 앙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 다 아시죠? 이거 생각들 나십니까? 네. 예. 이게 앙리 루소가 이게 한 1800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렸던 이 사람이 그림이 그 당시 인상파 그림들, 이 인상파하고는 전혀 다른 그림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판타스틱, 이게 뭐 환상적인 그림이라 굉장히 사실적이기도 하고, 그 주제가 우리가 사무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루소는 이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기 평에다가 그 집시가 사막을 가다가 피곤해서 지금 자고 있다. 이 집시인데 검은 집, 흑인 집시가 옆에다가 만도린을 옆에다 놓고 그 옆에는 자기가 마시던 물병이 있다. 고온이 잠들었다. 그런데 사자가 다가왔다. 사자가 킁킁 그 냄새를 맡더니 먹을 게 없는지 전혀 먹지를 않는다. 달빛이 비친다. 너무 시적이다. 요 얘기가 그 루소가 이 그림을 써놓고 자기가 잡혀온 그 그림이에요. 근데 그 머릿속에 아마 그게 나한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자, 어지간에 루소는 이런 류의 그림들을 많이 그렸고, 그러다가 이제 그 후배 피카소가 루소의 그림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피카소가 루소 그림을 한 점을 사가지고 좋아가지고 파티를 열었어. 거기에 루소를 초대를 했어요. 루소하고 피카소하는 벌써 나이가 한 35년 이상 차이가 난다. 나이가 차가 루소가 나이가 많아요. 근데 루소가 허른 그 기타를 들고 가지고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해서 아주 좌중을 즐겁게 해줬던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좌중한 피카소는 이렇게 해서 루소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피카소의 포비즘 뭐 이런 그 새로운 유형들의 그림이 이 루소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좌우전대 이 젊은 날에 이런 생각들이 섞여가지고 나온 게 그 다음에 한 10편이에요. 사실은. 넘어갈까요? 네. 이거 시예요? 돌아오는 길. 예. 음? 달의 송곳니 오아시스, 오라천 둘러싸고 모래 운다는 명사산 품은 고비자락 끝자락 도낭에 누워 깨달음 저편을 기다리고 있어. 양관 넘어 한반도 풍덩 빠진다는 타클라마칸 모래밭 낙타 타고
터덜터덜 모두 말려 비틀어 버리는 해 뚫고 걸어 나왔으니 루소 그림처럼 지친 나그네 보름달 밤 모래밭에 잠들어도 지나던 사자가 지켜준다니 해초도 그러며 여기로 돌아왔었을 것이오. 솔대. 대충 내 시의 이제 그 뒤에 배경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네, 이거 감사합니다. 아니 그 무식한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다. 그래서 이쯤 되면 이거를 갖다가 대충 감을 잡으면 이제 누구죠? 그 주제주의 시의 엘리어트 T에서 엘리어트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스. 김종민 교수. 예, 지나가는데 그냥 세 가지 잠깐 얘기할게요. 예. 그 첫 번째로 그 아프가니스탄의 커다란 그 암벽에 그 불상에 세워진 거. 네.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했다고 그러는데 예배가 아니고 불공입니다. 그건 그렇죠. 불공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해초가 그 맹중호 대학교 들어갈 때쯤 이 사람은 벌써 뭘 터득해가지고 그 장기 여행에 떠났다 그러셨는데, 그렇죠. 저는 그 18살이 그렇게 어린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3년 전에 내 포항공대에서 같이 있던 그 대학원생들 몇 명이 놀러 왔어요. 네. 싸받고 30살이 다 됐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 정치 연령이 우리 대학교 한 3, 4학년 때 정도예요. 아.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있는 게 요새까지 100살이 되고 뭐 인생이 늘어난다고 해서 인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고무줄 늘어나듯이 그 인생도 좀 질량 보존이나 인생 보존 인생 그 양의 법이 있어가지고 그냥 시간만 늘어나는 거지 그 내용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 영국서 저 제일 천재고 시인으로 이름이 났던 존 밀턴, 그 사람은 10살에 그리스 말, 영어 말, 라틴 말로 전부 히브리 말로 시를 썼어요. 네. 그때는 그저 필요 없는 거 뭐 쓸 게 안 배우고 딱 배우고 싶은 것만 배웠기 때문에 10살 때도 그런 거 할 수 있었고, 모차트 경우에는 30살에 그렇게 좋은 음악을 썼고, 그다음에 해초도 지금 18살이지만은 우리 정신 나이로 치면 아마 우리 한 30대 정도 됐을 거고, 석가모니도 36살에 열반하셨으면 우리 나이로 치면 50이 넘어서 열반하신 거라고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 사람 나이하고 우리 나이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주영 교수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2번 만나봤어요. 아주 해상한 학자고 그 이기영 교수라고 우리나라에서 불교학의 아주 태조죠. 맞아요. 그 아드님이죠. 이기영 교수는 저 누구랑 친했는가 하면은 그 안병우 교수랑 친했어요. 그래서 안병우 교수의 딸이 이지영 교수의 사촌 형제랑 결혼돼 있고 뭐 그런 사이가 다 돼 있고. 그 집은 내가 잘 알아. 그러네. 오케이. 잘 들었습니다. 중간에 새로운 정보 박수. 고맙습니다. 박수 쳐주자고. 네? 박수. 말씀하세요. 아니 왜냐면은 이거 끝이 아니에요. 있어? 이제 일단 대충 이제 여기가 그 피스타치오 얘기가 대충 끝나가면서 이제 석류 얘기로 넘어가려고 지금 하는 시점이에요. 이제 넘어가 시간이 다 봅시다. 됐는데. 시간 다 됐으면 끝나고 2편을 다음번에 할까? 그래요. 아니면 그만할까? 그래야지 뭐 당신 얘기가 길어서 12시나 돼야지 끝나겠네. 오늘은 그렇나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예고편. 그 다음 편에 이제 드디어 나는 올해 김선희 화백의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 거거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죠. 김선희 씨 이 메시지 오브 러브를 갖다 얘기를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성류편으로 넘어가는데 성류편을 갖다가 어떻게 할까는 별도로 우리 얘기를 합시다. 자, 이 김선희 화백이 이 그림을 그려서 우리 카카오톡에다 올렸을 때 나는 한눈에
내 가슴에 확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 다른 분들이 어떨지 모르지만, 근데- 구매를 해야지 그림을. 아니 이게 뭐든지 일단 작품이 화가하는 자기의 온 생애를 털어서 거기다 쏟아놓고 그걸 일단 발표를 하면은 그건 자기 게 아니거든. 왜냐면 그 작품을 보고 소유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화가는 거의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사실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선희 화백의 이 그림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굉장히 깊은 생각들이 있다고 하는 걸 내가 느끼면서도 그거를 내 나름대로 뿐이 해석을 할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둘이 만나가지고 이 그림의 그 작가로서의 얘기를 우리가 조금은 했지만 진지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사실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얘기를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인터프리트하는 이 메시지 오브 러브는 여기 컴컴한 땅, 어두컴컴해요. 거기에 어둠이 들을듯 말듯 해가며 세 그루의 나무가 땅 위에 자라고 있어요. 그 옆에 이건 아프가니스탄 아까 바미안 절벽보다 더한 절벽 위에 한 소년이 서 있고 그 소년이 줄을 담고 있는 그 줄에 달린 것이 온통 하늘을 덮는 깃발이거든. 연이라고 그랬지만 난 그 깃발로도 보여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온통 푸른 하늘 같은데 하늘이 꼭 푸르지는 않고 그레이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색깔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메시지 오브 러브라고 붙여놨는데 그 메시지 오브 러브를 그 다음 차트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차트. 예. 나는 사랑의 종교를 실천한다네. 내 신령, 나의 종교가 사랑이라네. 나의 아버지도 사랑, 나의 어머니도 사랑, 나의 선지자도 사랑, 내 하느님도 사랑. 나는 사랑의 자식이라네. 나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게 되었네. 사랑 말고는. 루미. 그래서 이제 너무 멋있어요. 멋있어. 고맙습니다. 근데 멋있어요. 진짜. 이 감동이에요. 루미라고 지금서부터는 이 루미에 대해서 얘기를 사실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루미를 하면은 앞에 했던 시간이 한 3분의 2 정도 시간을 더 걸려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루하실 것 같고 또 다른 얘기도 또 우리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후편으로 돌리든가 아니면 내가 그냥 차트만 보여드리면 그거를 때우든가 이렇게 하는 수뿐이 없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어떻게 하세요. 생각해요? 예? 한 번 더 하세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나중에. 그래, 2편으로 다음 달에 해. 예.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청중들이 원하시고 네,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지 못한 분도 계시고 해서 일단은 엔드 쇼를 하고 우리의 스탑 쉐어링으로 들어가서 우리 만남을 얘기합시다. 나중에 들어온 우리 이혜웅, 정광화 박사님 환영합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반가워요. 옛날에 저 늦잠 자가지고 강의 늦었던 기억이 나네. 이 9시 반 강의 너무 잃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 그 카톡이 처음에 잘 안 열려. 줌이 잘 안 열렸어. 아까. 아니, 그래가지고 헤맸어요. 네. 이게 네, 말씀하세요. 아니야. 정말 그 말씀 잘 들었어요. 중간에서 들었지만 그 머리가 왜 이렇게 하얘졌어요? 다른 사람도 정 박사. 마찬가지 아니야? 정 박사 머리가 너무 하얘졌어.
머리가 너무 저기 하얘졌어 선임. 그동안. 그러게. 나도. 왜 그렇지? 다 선임은 머리 하얗잖아. 까맣네. 난 물감 여기 들였으니까. 물감 들였지. 물감 들였으니까. 응. 40대 같아 물감 들이니까. 자, 어지간해 이게 늙어가니까 옛날에 읽었더랬는데 다 까먹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돈왕이라는 소설을 읽고서 완전히 까먹었는데 왜 그게 남아있지 해서 소설을 다시 읽어 들어가니까 한 석 달 전에 다시 읽었거든요. 읽어 들어가니까 내가 했던 행적들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소설은 소설이야. 그 소설이죠. 픽션이라고. 그러면 픽션인데 왜 그걸 내가- 자꾸 역사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아니야. 그 소설이고 내가 음. 왜 그 소설이 뭐 때문에 나한테 영향을 줘가지고 여기 있는 이런 책도 사게 만들고, 예? 그게 이제 해서- 전생의 고승이었나 봐.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니까 이게 아니 강 교수는 어떻게 그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아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강교수 요번에 모르는 게 없어. 백과사전이야. 아니 백과사전이야. 요번에 아니 KBS에서 그 해체 왕호 천추국전이 어떻게 발견됐냐에 대해서 그렇게 1시간 동안 그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근데 맞아 네. 있어. 거기 있어요. 알아. 예. 그래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서적들을 막 전쟁이 나니까 어떤 사람이 벽에다가 다 집어넣고 이렇게 시멘트 칠을 해가지고 봉해져가지고 거기 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900년이야. 900년. 한 1000년이 지나갔다 그거야.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나갔는데 그게 그 안으로 들어갈 시점이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도낭도 다 잊어버리고 1000년이 지나갔는데 어느 날 그렇지. 그거를 지키고 있던 사람이 뭐 이렇게 뭐 하다가 뒤로 쿡 찔렀더니 벽 속으로 쑥 응.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뭐야? 맞아요. 그래서 벽을 뜯어보니까 그 속에서 무지무지한 그 기록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걸 갖다가 소문이 나니까 이 불란서에서 와서 갖고 가고 영국에서 와서 갖고 가고 러시아에서 와서 갖고 가고 그래서 중국에서 야 이거 다 뺏기겠다 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보관을 했다. 근데 이 불란서에서 갖고 간 기록 중에 해체의 왕후 천추국전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 후에 우리나라는 1930년까지 해초라는 사람을 몰랐다고.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르지. 알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쭉 아는 것 같이 역사책에서 얘기하는데 그리고 맞아요. 그때 그게 나온 다음에 이런 우리의 훌륭한 선배가 있었구나 하고 우리는 이게 당연한 것 같이 얘기하지만 아니 이제 나도 그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KBS 나온 거 다 보고 뭐 봤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봤는데 그거 저 그게 무슨 이제 그게 그 돈왕 석궁 네. 완전 봉해진 시점이 나오는 게 대충 학자들이 추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도 30년 중반이라고 생각이 되거든. 근데 어떤 사람이 막 30년 중반에 왜 그게 되냐면은 그 중국하고 그 당시 송나라예요. 송나라를 압박하던 이쪽 그 북에 흉노족들이 있었는데 그 걔네들이 세운 나라가 서하예요. 서하와 흉노의 싸움에서 이 서하가 서하와 송나라가 싸우면서 서하가 그 자기 땅을 넓히려고 도난까지 다 잡아먹고 그 당시에는 송나라 영역이었는데 서하까지 다 잡아먹으면서 거기를 갖다가 전쟁터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서하 애들이 쳐들어오니까 그 도난에 남아있던 그 중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다 묻자. 그래 거기다 갖다 묻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누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거기다 집어넣고 봉해 그렇지. 버렸기 그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하느냐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 그거를 그건.
그렇지. 그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데 그거를 그 상상력을 가장 좋게 만들어준 게 누구냐면은 그 이노우에 야스시라고 하는 그 소설가. 이 사람도 거기 가보지 않았어요. 가보지 않고 이게 소설이 나온 게 1950년대 말에 나왔으니까 그 일본에서도 도난에 대한 열풍이 불었고 그 이노우에 야스시가 그 도난 가서 거기서 가져온 물건들을 그 원정에 있던 오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실제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듣고 그런데 모든 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 소설을 구성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거기에 부합을 하고 그 사람이 서문에서도 소설 서문에서도 요 대목에 관해서 내가 나의 상상력이다. 나머지 부분은 상당 부분은 요거는 그 사실이다. 그거를 구분해서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소설을 읽었을 어렸을 때는 그 젊은이가 과거 시험 떨어져가 대학 시험 떨어가지고 혹시 모르는 젊은 애들 많았던 내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김정선 씨 이제 엔드. 주제가 다른 얘기. 강석구 씨 피곤하시겠어요. 이렇게 집중하면은 요새 코로나를 앓고 나면 머리가 8% 나빠진대요. 아니요, 많이 쉬시면 돼요. 그럼 많이 쉬면 회복하실 거예요. 잘 때 됐어요. 비리예요. 아이고.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2편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이혜용 씨의 음악의 세계를 한번 듣겠습니다. 아, 저는 네, 좀 기대됩니다. 늦게 시켜주세요. 예? 늦게? 좀 더 늦춰주세요. 그러면 12월에 해주실래요? 아니 그러니까 10시 반에 더 해달라고. 한참 더. 더 늦게? 그러니까. 난 자야 되는데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시를 오페라 하면 뭐 내년 내년. 저 1년쯤 후에. 그때로 코로나 끝나. 그러면 우리 종민 씨, 우리 자동차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래요?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할 거 없고요. 없어. 그냥 뭐 내 차례 되면 그냥 뭐 아무거나 그냥 끄집어 댈 텐데 뭐저 금년하고 내년 초까지는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화살이 우리 이대성 씨한테 가나? 네, 회장님도 하세요. 예, 회장님 경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야 오래 간다 그때가. 아니 다음에는 우리 자당이 2편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하고, 그러니까 천천히 11월 달에 해주세요. 경락에 대해서. 그 다음엔 몇 월 달이야? 10월 달에 우리 다시 한번 맹중호 박사를 모시고 11월 달에 이대승 씨의 침 시술과 함께 경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좋아요. 그것도 듣고 아니, 싶어요.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요. 좋아요. 요새 좀 아니 한 달 더 시간이 있으니까. 예, 한 달 정도 시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나이에 이런 걸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는 게 뇌 활성화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 번씩 하세요. 미안하지만. 석태형도 너무 늦기 전에 하시고요. 이게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번이 스트레스 줘요. 그러니까 그럼.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준다고. 야. 그런데 이 대시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얘기를 전개할까 했는데도 자꾸 딴 얘기가 나오고 맥이 끊겨지고. 그거 말이야. 이게 프랙티스를 해야 3초포로 되거든. 빠져 얘기가. 이게 자꾸 하셔야 돼요. 프랙티스가 안 돼. 그리고 이 테크니컬리티가 자꾸 떨어지니까 이게 원래는 내가 PC를 하고 내가 움직이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직전에 내 PC가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나가서 오늘 내일 나가서 컴퓨터 하나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쓸 컴퓨터 하나 좋은 거 사세요. 오케이? 알았어요. 아니야. 요새 컴퓨터가 그 정도 인베스트 해야 돼요. 한번 하세요.
그 맥이 좋긴 좋은데. 정민 씨, 왜? 뭐 맞으면 미리 맞아도 좋을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어, 그 금년 지나지 말고 12월달에 제가 할게요.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아, thank you. wonderful, wonderful. Very good, very good. 야, 이렇게 해서, 이거 뭐 학점 받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다가 막혀도 돼. 그냥 자유 토론으로 들어가도 되고, 뭐, 부담 갖지 마시고, 부담감을 가지면 하기가 힘들어. 예. 나 친구인데 어때요? 그럼. 우리 저 선희 씨는 뭐 가을이야? 아니 배경이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고칠 배경이 줄 벌써 몰라. 가을이야? 가을의 여인. 단풍이 들었네. 아유 참. 바꿀 줄도 모르고 어떡하지? 비리야. 반가워요. 그래요. 아, 자, 이제 10시 됐으니까. 네, 다음에 뵙시다. 강석구 씨 건강하시고요. 좋은 날 네, 네.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 10월 셋째 주 금요일 날 모입니다. 똑같이. 오케이. 첫째 주 금요일. 네, 10월, 토요일, 금요일, 우리는 토요일, 서울은 토요일. 10월 셋째 주 토요일 16일. 서울은 토요일, 예, 미국은 금요일. 네. 16일. I'm sorry. 10월 16일. 아니야, 가만히 있어. 우리가 네 번째 모이네.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10월 금요일 날 모이니까, 아 마지막 금요일. 마지막 토요일 날 모이니까 10월 30일. 10월 30일. 30일. 여기 30일이 되네. 예, 30일에. 네. 오케이. 마지막 토요일 기억하세요. 미국은 10시? 9시 반? 9시 반에 해요. 9시 반. 왜냐면 저 미국 시간이 또 미국 서부 있고 동부 있고. 예, 이게. 너무 늦어. 네, 맞아. 나 지금 잘 맞아. 시간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땡큐. 오늘 백종원 씨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백종원 씨 잘 네. 들었어요. 예, 이거 다 리코딩 됐습니다. 아, 그래. 다 됐어요? 다시 자, 한번. 나갑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건강하시고. 주무실 분은 잘 주무시고. 예, 네, 감사합니다. 나갑니다. 네.